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가 지나갑니다. 시장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요 며칠 영상을 안 만들었는데요. 그 사이 종합주가 지수는 어제 16일 장중에 지난 1월 11일에 기록했던 종합주가지수 3266포인트 장중 최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5월 10일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가면서 종가상으로는 고가 경신을 해도 장중 최고가는 경신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넘겼는데 작년 아니요. 지난번 이후 이 신고가 나올 때마다 눌러버리는, 그래서 제가 제목 붙이기를 신고가 저주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번에도 또 나왔지만 코스닥은 올라갔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합쳐서 1조 이상 매도를 했는데 지수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견조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4월 20일이고요. 종가상 1월 고점을 벗긴 날이고 5월 10일 날 벗기고 빠지고, 그 다음에 6월 7일하고 이 자리에서도 벗기고 빠지고, 여기서도 벗기고 살짝 밀렸는데 아직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후 주가 하락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목상으로 지난주 큰 변화마디가 있다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지금 보세요. 거의 뭐 주 후반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제는 직전 고점에서도 26일이었습니다. 뭐 이건 뭐 일수가 다가오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올라와 버리면 여기서 누른다 그랬죠. 그죠? 살짝 누릅니다. 근데 코스닥은 갑니다. 외국인 기관 오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를 다시 넘겼습니다. 넘겼습니다. 뭐 이런데 사실 뭐 지수가 이렇게 야금야금 좀 올랐지만 현물은 우리가 뭐 계속 시장에서 보다시피 업종 종가 순환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좀 오르면 빼버리고 좀 오르면 빼버리고, 물론 일부 종목 뭐 늘 잘 가는 것들은 물론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는 보면은 이 섹터 간 순환이 돕니다. 미국도 지금 경기 민감주 다우 지수는 약하고요. 그나마 성장주가 좀 강하다가 지난밤에 이제 드디어 미국 FOMC가 지나갔죠. FOMC에서 잠깐 이거 보고 가겠습니다. 조금은 예상도 했었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찌 보면 또 좀 강한 그런 매파적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금리 인상 한 2번 정도 있다 그랬고요. 뭐 이건 이미 기사들 다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속도와 유동성의 속도의 싸움으로 이제 됐습니다. 약간의 인플레이션도 있고 금리 인상도 가겠지만 경기가 더 빨리 달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 부분이 이제 연말까지 해서 내년까지의 관건 같습니다. 테이퍼링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건 지금 새벽 끝난 미국 증시 보는데 약세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특히 더 빠졌고요. 업종별로 보면 이 원자재하고 유틸리티,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들하고 싹 빠졌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경기 민감주가 조금 올랐습니다. 올라갔고, 아마존이 올라갔고요. 이건 시간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쭉 빠지던 이제 금융주가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오르고, 미국 재수익률을 보면 툭 튀어 올랐습니다. 이건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었고요.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 중에 있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MSCI 한국지수, 이머징 마켓 지수가 긴 음봉으로 툭 때렸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차트는 제가 이걸 가지고 얼른 말씀드릴게요. 새벽 끝난 거 이미 뭐 오늘 밤 들어가는데 이거 뭐 보나 마나 소용도 없을 수 있지만 위치를 잠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우 지수는 26변화일에 기준선까지 내려왔는데 그걸 못 돌렸습니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되면 고점에서 9일, 직전 고점에서 13일 뭐 이런 리듬이 있긴 한데요. 다우 지수가 지금 유난히 좀 약하고요. S&P 500, 이건 나스닥입니다. S&P 500이 어디가 버렸지? 이 차트가 없네요. 나스닥도 여기 이 살짝 33변을 지나가면서 살짝 조정 중인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고점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도달이니까, 그죠? 기술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밀리면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갭을 동반한 대음봉 뜨면 좀 곤란해요. 요 갭 보세요. 갭 들어가죠. 요 갭 들어가죠. 여기서는 대음봉은 없는데 갭이 들어가잖아요. 갭에 이건 대음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떨어지기 시작하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낙폭이 큽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조정이 길어져요. 안 그래도 해야죠. 안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럼 읽어 넘어갈게요.
제가 막 두서시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26일 지나가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직전 고점에 살짝 걸렸고요. 직전 고점이 아닙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제 앞에 고점 두 개는 돌파를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살짝 주춤한 상태고요. 요거는 오늘 아침에 그린 거라서 이후 그림은 저도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직전 고점과 여기가 26일이고요. 여기서 26일 지나가면서 반등은 여기 시작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상승연자가 나오세요. 이 이후로 한 번도 상승연자가 안 됩니다. 이거 문제라 그랬죠. 다행히 전저점 하회 안 하고 상승연자가 처음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뭐 난관은 극복해야 되는 거고요. FOMC 이야기를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뭐 기사들 다 나오고 분석 기사 다 나와버렸는데요. 네, 그건 제가 그냥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그 선물에서 약간의 문제라면 문제랄까. 특히 오늘은 조금 나는데요. 어제 보시면 이건 아주 극악무도한 상황입니다. 극악무도한 상황입니다. 지난 만기도 좀 거래가 없는 편이고 요거 제가 표시해 놓은 게 30분 여기서 여기까지 1시간인데 30분 여기서 여기는 1시간이죠. 1시간이고요. 그 사이에 이거 200틱의 봉인데요. 여러분 이제 온봉이다 뭐다 이런 것은 거래가 있든 없든 시간마다 무조건 봉을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틱 차트나 이런 것들은 그 틱만큼 개수만큼 거래가 돼야만 봉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200개마다 봉을 하나 거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는 거래가 많으니까 봉이 쭉쭉쭉쭉쭉 많이 나오다가 거래가 줄어버리면 봉이 안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요 30분 단위로 한 요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앞날 가 볼게요. 진짜 심합니다. 진짜 심합니다. 진짜 심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1시부터 2시 사이 1시간 동안 봉이 10개가 됩니다. 10개. 봉이 10개밖에 형성이 안 돼요. 그럼 30분에 5개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봉, 이 하나가 온봉보다 더 길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30분 단위로 7개씩 거래가 되고요. 원래 30분 동안에 온봉 6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200틱이 무슨 원봉하는 짓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만큼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약간 추세는 유지해서 여기서는 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종반에 여기서 조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변동폭이 정말 이거 뭐 머리카락 홈파는 뭐 참깨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폭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그래요.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신고가 돌파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보면은 뭐 상승 종목 수나 뭐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쳐다보면 이 또한 뭐 대체로 지수가 이렇게 완전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이러면 뭐 좀 장대 양봉도 나와주고 그래도 팡팡 터져주고 뭐 힘물들도 화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한 강시장이에요. 이상한 신고가이고 지금 여기서 거래는 조금 늘었지만 거래대금 보면 엉망이고요.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거래가 확 줄어버리죠. 코스닥도 보면 거래 줄어요. 지수가 1000포인트 와 있는데 그 이상합니다 지금. 이상합니다. 뭐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뭐 시장이 그런 걸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제 거래는 좀 적었고 그다음 변동성 적고요. 요러다가 이제 터지면 변동성이 좀 세게 나오는데 일단 오늘은 빠졌다가 장 초반에 얼른 이 방어를 하고 올린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인기관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습니다. 3,950억 나왔고요. 외국인 기관 합쳐가지고 1조를 팔았습니다. 이 자체는 뭐 썩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외국인 선물도 장중에 7,500개 이상 팔다가 좀 감았다가 밀었는데 이 사이 이제 지수가 좀 떴다 빠졌고, 근데 뭐 코스닥이 다행히 매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양봉을 이어갔고요. 삼성전자 아침에 갭 나간 다음에 하루 종일 이렇게 보세요. 호가 몇 개입니까? 호가 두 칸, 세 칸, 두 칸 사이에서 그냥 하루 종일 가돌이 가다가 만다고 가다말이 압축, 빨랫줄을 늘었다, 콘크리트 쳤다, 공구리 쳤다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삼정 기준입니다. 정말 지루한 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태고요. 시장은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3월 11일부터 시장 출발하고 5월달에는 등락하고 6월에는 신고가 나온다 그랬죠. 6월에 신고가 나왔습니다.
6월 신고가 나왔으면 제가 하자는 대로 갑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언제까지 8월까지는 간다라고 하는 건 현재로서는 저는 뭐 그대로 보고 있고요. 이건 고집이 아니라 예상이니까 나중에 가서 뭐 아니면 아닌 대로 뭐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가시면 여기 가면 이런 것들이 옵니다. 이 33이 오고요. 눈앞에 332는 고향집을 그리시고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33이 오고 여기 또 33이 또 옵니다. 이번 33은 진짜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죠. 제가 여기 변화일이 세게 왔지만 이상하게 나는 하락으로는 좀 안 보인다 그랬는데 이거 살살 갑니다. 장중으로는 좀 이런 약간의 우유곡절이 있어도 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수 3,500과 뭐 이거, 그 다음에 더 가면 한 번 더 갑니다. 여기 이점에서 테이퍼링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FOMC 나올 때마다 테이퍼링 하나하나 내 신경 쓰면서 그때 되면 장이 좀 애를 먹을 거예요.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가오는 겁니다. 뭐 망이날 다가오고 제삿날 다가오듯이 또 옵니다. 물론 제삿날은 기꺼이 즐겁게 맞아야 되겠지만 뭐 빚 갚는 만기가 되건 뭐가 되건 옵니다. 세금 내는 날하고 이건 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많이 좀 올려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공지를 이제 올립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그죠? 공지사항 하나 올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거 제가 몇 가지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공지사항. 제가 7월부터 일자는 확정은 안 됐는데요. 7월 한 중순쯤이 되겠나 한국경제 TV 와우넷 넷 전문가를 시작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월 21일 밤 12시부터 TV 일목 강의, 이게 한 8에서 길면 12강. 왜 이러죠? 글자가 잠시만요. 이상한 짓을 하죠. 안 하던 짓을 하지. 글자가 있다 사라져버리죠. 컨트롤 Z 해도 돌아오지를 않는다. 다시 할게요. 이거는요 6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밤 12시부터 약 한 50분간 일목 강의, 이게 8에서 한 12주 정도, 이게 지금 8주는 확정이고 12주를 연장할지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도 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녹화를 6월 15일에 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시차가 있어가지고 현재 시장 돌아가를 이야기하거나 좀 그러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데 여기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거기서는 또 내용을 약간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TV는 일반 시청자들의 집중도랄까 관심도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깊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좀 간단한 거 제시하고 뭐 활용하는 걸 많이 보여드리고 이렇게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뭐 제가 이런 이야기 몇 번 했는데 일목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하려면 깊게 들어가야죠. 진짜가 저 안에 있는데 더 좋은 게 전에 있는데, 근데 그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걸 내가 정말 배워보겠다고 왔고 유료로 돈을 내고 배우고 이런 사람은 해요. 아닌 일반인들은 보다가 자기가 좀 좋을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냥 듣는 상황에서나.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 나오면 그냥 채널 돌아갑니다. 안 봅니다. 책 덮어버립니다. 글자가 길고. 이런 걸 아니까 아예 매니아층을 노리고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은 늘 필요한데 사실 TV에서는 쉽게 가볍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처럼 7월 초중순 와우넷 전문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6월 21일 장 직전부터 와우넷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페 회원 관리하고 하는 활동은 하고 있고요. 와우넷으로 일을 넓히면서 나중에 되면 이제 뭐 카페에서 유료 회원 활동은 안 하게 됩니다만은 겸직 문제 때문에 당장만 문 닫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카페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아닌데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도
이따가 좀 더 이제 그쪽에서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유료 아닙니다. 그쪽 유튜브나 이런 거 유료 아니라는 얘기예요. 케이블 TV도 유료 아니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원외 전문가 활동을 하게 되면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예, 종목을 드리고 뭐 리포트를 드리고 하는 그건 따로 있겠지만 그냥 보시는 건 유료 아니에요. 예, 뭐 일목 배우는 것도 유료 아니고요. 완전히 이 깊은 내용 가지고 뭐 유료화하는 부분은 뭐 나중 또 다른 문제고요. 예, 공개 방송을 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와우net.co.kr일 거예요 아마. 홈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이제 시황해 드릴게요 하면서 여기 한국경제TV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디 갔노? 아, 여기 예 제가 여기 나올 거예요. 예, 찍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방송하게 되면 예, 방송하게 되면 그 스케줄 같은 게 뜹니다. 그럼 누르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번 공개 방송 있죠, 공개 방송. 한국경제TV 와우넷입니다. 이 주소 보시면 예,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 공개 방송을 하면 그 스케줄이 여기 뜰 거예요. 그럼 그거 읽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읽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공개 방송하는 동안은 뭐 시장 종목 실시간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그런 건 안 하고 주로 교육 위주였고요. 예, 와우넷, 와우넷, 예, 공개 방송. 이 홈페이지 오시면 대문, 자, 일목, 이 이름 나갑니다. 요 공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TV에서 강의하는 거, 7월에 와우넷 전문가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21일 월요일부터 이제 장중 공개 리딩 방송인데 처음 하는 거니까 약간의 공부도 좀 제시하면서 시장 가치 보는. 근데 제가 스스로 조금 안타까운 건 제가 한 7월 중순에 오픈하면 시장의 거의 끝무렵이죠. 제가 양매 노매 그러면서 젊은 시세는 뛰어가서 사고 늙은 시세는 뛰어가서 판다 그랬는데 뭐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 다 올라가 놓고 지금 전방 문 열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기 가면 선물은 안 하고요. 지수 레버리지의 인버스 ETF를 지수 매매로 대용하고 그 다음에 해물 위주로 하게 됩니다. 지금 네이버 카페는 선물이 주이고 현물하고 시황회원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이 이야기고 오늘 주가를 조금 더 이제 복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직전 이런 최고점에서 26 변화일이라고 하는 이런 건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이번 장은 하여튼 독특합니다. 계속 갑니다.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33주 여기서 이 33주 이것도 이 정도 여기 33주 여기 33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3주라고 그랬죠, 그죠? 그 반복인데 그냥 넘어가는 게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제대로 걸려들면 다우지수에서 보시듯이 주봉이 65주가 걸리면 이게 얼마가 되건 쉬워요. 65주 다음에 들다가 빼가지고 그 대신에 이게 가격 조정은 얼마 안 오고 시간 조정으로 와서 진행되고 있죠, 그죠? 어쨌든 신고가 갱신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정 구간이죠. 이건 조정 구간이에요. 조정 받고 있죠, 그죠? 하락연체로 엎어 때리지를 않아서 그렇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을 지금 어디 가세요? 그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1추세 2변곡이라고 했으니 우선은 전환선으로 보면 3246포인트 한 50포인트라 생각하시고 뭐 종가상 지지하면 그냥 가고요. 만약 이탈하면 살짝 쉬었다 다시 가는데 이게 1, 2, 3, 4, 5, 8호도 나왔기 때문에 쉬자고 돌면 일수가 이제 3579로 좀 갑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럴 소진이 있지만 그렇게 조정을 안 받는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수급이 계속 나쁘고 빠지면 조금 후퇴했다가 다시 더 저가 놀이죠. 뭐 장이 여기서 바로 안 죽습니다. 오래 장이 있어 죽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거 보세요.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 더 올라오잖아요. 더 갑니다. 지금 1000포인트를 넘겨놓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좀 가보면 이 등락이 심합니다. 등락이 심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신 특징이 바로 그거죠.
그동안 사실 소외 업종 종목들의 좀 회복세, 예, 이런 게 보이죠.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자동차 같은 거 막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랬었는데, 예, 자동차가 현대비아 같은 경우 주간 단위 추천주인데 제법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거 갈 때 쉬었던 SL 같은 경우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예, 화신도 오늘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은 보면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이죠. 예, 이쪽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거, 그죠? 예, 에코프로비만 보세요. 이것도 주간 단위 추천 주고 저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의 전고점 돌파라서 이게 부담이 조금 왔습니다. 왔는데 분봉으로 가보면 아직 완전한 이탈까지는 아니고요. 15분 단위로는 아직 조금 살아 있습니다. 이건 세밀하게 보면 내일 정도 요거 30분입니다. 30분입니다. 내일 정도 이탈하면 한번 살짝 나왔다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부담이 있으니까 중장기로는 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류들, 그리고 수소차, 효성첨단 같은 건 이제 움직이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워낙 땅바닥이라서 이건 별 재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웬다이아, 일진다이아는 구름 밖으로 벗어나 있는 상태고, 이쪽은 아직 조금 느립니다. 조금 느립니다. 두산 퓨얼이 구름을 싹 벗어났고요. 그런데 2차 전지가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매수 1위 종목이 거래소는 화학주였고요. 코스닥이 이제 IT 하드웨어 반도체였는데 아무튼 2차 전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곧잘 바닥을 치고 이제 벗어나는 것도 있고요. 첨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벗어나는 것도 있고 이제 출발하는 것도 있고 앞에 가 있는 것도 있고 차이는 좀 있는데 아무튼 이쪽이 지금 순환이 들어왔고요. 그럼 이게 지속 가느냐? 아니죠.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 원자력은 또 빠졌는데 이건 등 나갑니다. 이 이행주 쪽으로 한번 가보면 이제 화면이 조금 덜하네요. 그러지 말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모두투 같은 거, 이 보면 일수 리듬을 보면 이게 또 조금 재미있습니다. 여기 저렇게 따지면 4일이고 오늘 이제 월차입니다. 월차. 여기서 이렇게 따지면 여기까지가 9일 리듬이 일목이 일절이고 4일에서 5일 그러면 이게 이제 소절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반등 리듬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백신이 지금 1,400만 명 넘으면 1,500만 명 넘어간다 그러죠. 우리나라 여러분 속도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백신 공급 확대에 따른 항공주나 이런 것들의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만큼 올랐지만 업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때 백신이 넣니 어쩌니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망자가 다른 나라처럼 엄청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관리를 엄청나게 잘해왔죠. 감염자 늘었다 해봐야 400명, 600명 정도였지 다른 나라처럼 수천 명, 수만 명 쏟아진 것도 아니고요. 사망자가 속출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관리 잘하다 그리고 완전 봉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경제 봉쇄까지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관리 잘하다가 지금 백신 일단 공급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속도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가지고 헐뜯고 이러는 사람들 입이 쑥 들어가 버렸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번에 G7에 가서도 백신 그다음에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19 여기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각국 정상들이고 그냥 아주 칭송을 할 정도로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자부심 가지셔도 된다 이거죠, 그죠?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그렇죠, 경기가 좋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정시가 좋아지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일부 언론이 나라가 망하라고 그렇게 저주를 해대도 이렇게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된다 하고 잘못하는 걸 잘한다 하라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면서 이게 경제는 심리거든요, 여러분. 투자고 소비고 이게 심리 아닙니까?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지수 제가 3,500 간다 그랬는데 이걸 뭐 제가 무슨 담보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연말 연초를 가면서 상승에 따른, 그리고 테이퍼링, 인플레 우려에 따른 조정이 온다 해도 또 갑니다. 왜? 경제지표 경기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니까요. 만약 이 상태에서 또 전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또 전 세계가 또 봉쇄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거 뭐 큰일 나죠. 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우리는 주식에 돈 벌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오면 그때는 조금 쉬었다가 더 저가에 사고 이렇게 가면 돼요. 다만 지수가 하여튼 신고가 갔는데 소수 추세 종목을 제외하면 순환 뺑뺑이를 너무 돌려대서 제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기아나 이런 거 뭐 사서 뭐 묻어도 안 될 건 뭐가 있겠습니까? 반도체 공급 다 풀리고요. 내놓는 차마다 현대차도 그렇고 다 뭐 히트를 치는데 이건 지금 일단 전환이 된 상태에 있고요. 아직 각도가 안 서잖아요. 그럼 조정받고 돌거나 조정받는 중에 뭐 조금씩 사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좀 살아나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게 워낙 이제 좀 지수 관련주의고 그죠? 그런 부분이 좀 한계점이죠. 한계점입니다. 근데 이걸 냉정히 차트만 보면 여러분 이게 약간 삼산행위잖아요, 그죠? 이 상승이 구름에 부딪히고 그죠? 이 저점 기준선하고 깨고 이러면 이쪽 깨로 봅니다.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전환선 기준선 호전됐죠? 후행스팬 호전됐죠? 구름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벗어나면 이 구름 상단이 131,250원입니다. 이 위로 올라타 가지고 우상방 가면 이거 조정 끝내고 크게 보면 또 하락 N자 조정 끝내고 돌아가는 그림이 되고요. 중장기 상승으로 다시 가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헤드앤드 숄더로 너 죽어버릴래? 아니면 하락 N자 조정 끝내고 다시 갈래? 그런 길이 있는데 저는 좋은 방향으로 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뭐 양다리 걸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시세라는 것이 여기를 결국 넘지 못하고 더 조정받아 가지고 하락 오파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시 새 파동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뭐 그쪽으로는 아무나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으로 결국은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자체가 무슨 실적이나 업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외국기관의 어떤 그런 수급적 문제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좀 고생을 한 것이고요. 자동차 빠져나왔고 이제 반도체 본주는 이제 빠져나오는데 부품주나 소주방 섹터는 점진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삼성 LG하고 2차전지 생산 논의한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오늘 재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업종별 보면 오늘 화학을 대량으로 샀습니다. 샀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으로 가가지고 오늘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저쪽에 테스트 방송을 하고 와가지고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떨라나 모르겠네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 5G, 5G 이거 좋았고요. 보안주들도 어디 갔어요?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이쪽도 심심하면 툭툭 치고 나갑니다. 라온CQ 이런 건 제가 솔직히 매매는 전혀 안 했습니다. 뭐 다른 거 하느라고. 근데 차트 흐름 자체는 여기서 가면 상승 5파 이제 시도될 자리입니다. 이런 것 자체는 뭐 흐름이 좋아요. 도깨비처럼 잘 튀는 성격이 좀 있죠. 있고요. 뭐 전부 매매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전선전 오늘 상투 나왔고요. 단기 상투 나왔고요. 워낙 잘 가다가 그 다음에 철강이 결국은 좀 살아나기는 날 것 같습니다. 살아나기는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현대지수 차트를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구름 상단하고 요 위로 빨리 안 벗어나면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 주봉 기준 타고 있죠. 살아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데 이전만은 좀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화장품 에이블 CNC가 뭐 예, 난리가 나버렸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보이면 드립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뭐 몰라서 못 사는 사람 없죠. 어디 갔더라 저거. 의료기 이쪽 가보면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예, 얘가 지금 시다 출발한 그림이고요. 클래시스도 예, 그렇게 뭐 잘 갑니다. 구경만 시게 됩니다. 그 요런 거 매매하기 힘들면 뭘 보라 그랬죠? 좋은 줄 아는데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30분 본 기능성 같은 거 깔아놓고 가지가 있다면 손절하지 뭐 이 마인드로 들이대 정신, 김은국이 들이대 정신입니다. 예, 그 뭐 살아 있으면 더 갈 것이고 안 되면 뭐 떨어지면은 뭐 손절하면 되지 뭐 이 마인드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대우중 두산이지. 두산중공업 갈 때도 계속 그런 이야기했죠. 이거 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번 보십시오. 일봉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죠? 그럴 때 저는 사실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다시 가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뭐 예, 이런 경우 장중에 선물도 그 이야기입니다. 손절 나올 때까지 고입니다. 손절 나올 때까지 고.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갔으면 최상이지만 아닌 경우에는 손절 나올 때까지 가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야, 일봉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좋은 줄은 알겠는데 살라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 이랬을 때 그 분봉 추세 하나 깔아놓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운이 있으면 더 가다가 나중에 빠지고요. 운 나쁘면 사자마자 빠집니다. 그 미리 어떻게 다 알아요? 예, 그냥 가는 주식인데. 가택 어제 고첩 나왔다 그랬는데 오늘 하루 만에 돌려버리네요. 이건 아까 보신 그런 그림 정도는 아닌데 일봉이 잘 타고 갑니다. 이거 실적이 좋아서 그렇거든요. 전혀 다른 성격인데 이름이 비슷한 KH바텍 이건 왜 이리 빠졌어? 모르서 이 정도가 와버렸네요. 요것도 다음에 한번 잘 한번 찾아볼 만합니다. 뭐 차트는 좀 지저분하지만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볼 게 있어요. 두고 볼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김에 지나가는 길에 얼핏 이야기했습니다. 에릭슨이 모빌리티 보고서를 통해서 올 연말에 전 세계 5G, 5G 가입자 수가 5억 8천만 명 될 거다 그래가지고 5G 가입자들이 5G계에는 안 갔습니다. 이스테커, 지금 딱 출발하죠. 요런 잘합니다. 그다음에 RFHIC 해당 업종 내에서 좋습니다. 섹터 내에서 이건 구름 위로 가버렸습니다. 내일 빨간 오면 따라가지 마시고요. 눌림 들어오면 사부작 가십시오. 자산네트 같은 것도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게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건 좀 거시기하네요. 근데 차트 패턴으로는 아주 흥미롭게 나왔네요. 역배열에서 1차 기준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기준선 지지하고 양봉 딱 달고 패턴이 좀 재밌게 나왔네요. 오늘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는데요. 얘는 뭐 오늘 상장하자마자 상가를 쳐버렸습니다. 삼성 머스터 스펙 파이버. 스펙주들이 중간중간 가다가 급등이 자주 나옵니다. 저는 스펙주는 사실은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요 봉요 모아놓고 지금 날려버렸습니다. 재료는 2차 OLED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깔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모 증권사에서 목표 가격을 올렸습니다. 62,000에서 73,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데서 한번 훑어봅니다. 요런 거 딱 모아놓고 좀 튀어나갔죠. 사실 오늘 살려면 조금 고가에 따라가는 셈이 되죠. 이걸 미리 내일 올라갈 거야라고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요거 제가 일수로 사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26일도 아직 멀었네요. 어제까지 24일이었나? 대등수치가 있었는가? 오늘이 40일 변화일이네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32 뭔가 이 기본수치를 조금 타긴 타네요. 오늘이
25일입니다. 25일이니까 26 변화일이 내일 있는데 오늘 튀어버렸네요. 이쪽은 32일이고요. 이게 며칠일까요? 25일짜리 있긴 한데 이거 중간 파동이라 좀 그렇네요. 이 25일 있고 이 25일이 하나 있긴 한데 이 상승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뭐 대등수치 있고 40일 기본수치 하나 있었다는 이런 정도지. 이런 거 이게 이렇게 신고가라면 잘못하면 고점 내리고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 상승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일수가 네 이렇게 뭔가 이제 대등이 와서 돌거나 이러면 이건 이제 18대동이 고가로 작용했다 그죠? 그다음 행보가 8일입니까 9일입니까? 행보가 8일. 이것도 8일이네요. 이걸 여러분 억지 추정하러 갈 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이제 운이 좋다면 어제가 이제 26일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한 9일 정도 된다든지 예,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20, 뭐 예를 들어서 26일인데 올라갈 때도 보니까 뭐 26일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식으로 되면 차단하기가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은 종목들을 뒤져봐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많은 종목들을. 그러니까 뭔가의 패턴이 이런 건 고가놀이잖아요, 그죠? 야 이게 얼마 만에 탈출을 할까? 근데 탈출하고 따라가면 오늘 시가에 샀으면 이 물리거든요. 음봉이 됐잖아요, 그죠? 물론 내일이라도 더 뜨면 되는데, 예, 그 전에 미리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 아예 그냥 뭐 하단 깨면 판다 생각하고 미리 조금 샀으면 그건 오케이 가능하고요. 아니고 이제 출발 자리를 찾아내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 일수 찾기가 더 들어가서 뭐 분봉 개수를 재거나 방법들이 있긴 한데 네, 6일 리듬 이런 건 조금 있긴 하네요. 이게 6일 리듬이 조금 있었네. 5일 이게 세부적으로 6일 리듬이 조금 있었네요. 예, 보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그 종목을 계속 조사를 해봐야 찾아냅니다. 그 종목을 계속 내가 노리면서 이 종목은 오늘 갈까 내일이면 갈 수 있을까 오늘은 뭐 어떤 리듬이 있을까 이러다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 지금 그렇다 그죠? 예, 해보니까 이게 6일마다 예, 이 변하는 습성이 조금 있네요. 어디 갔어? 예, 여기 저점이 있잖아요. 6일마다 6일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6일 지나면 좀 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조금 있네요. 근데 이것도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한편으로 보면 여기 7일 리듬이고 그래도 예, 여기까지는 왔으니까 여기서 지나가면서 약간의 변화를 기대해 보는 정도는 가능했겠습니다. 예,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엉뚱한 상상하지 마세요. 예, 천둥 번개가 잦으면 비가 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이건 캡처 하나 떠나야 되겠다. 제가 뭐 여러분들 일목의 변화일을 배워가지고 변화일을 예측하라. 그것보다는 우선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세요. 일목산인의 일목 강의에도 보면 일수 리듬 같은 거 이건 뭐 꼭 대등 수치라기보다는 대등은 뭐 대개 이제 이런 식의 큰 파동들에서 들어오는 이거 대등이거든요. 그러기 전에 그 종목의 습성을 계속 파악하는 거죠. 가격적인 습성, 지지 저항의 습성, 심지어는 어떤 요일의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화요일, 수요일만 되면 움직이더라 이런 것도 있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내가 찾다 보니까 희한하네. 얘는 되게 화수요일에 바닥이 나오더라.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믿고 투자하는 순진한 바보가 어디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그냥 바보처럼 같이 믿어주는 게 오히려 맞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디 가가지고 주식이 며칠 간격으로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한다 그러면 야 거기 참가하는 투자자가 몇 명인데 누가 그렇게 딱 날짜에 맞춰가 핸들링 하겠어. 그런데 보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되면 움직일 거야 하고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기왕의 패턴을 보니까 얘는 며칠마다 변하네요. 그걸 이용하는데 그러다가 그 리듬이 안 맞으면 그럼 뭐 무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나중에 가다가 이제 이 리듬이 확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쫙 이렇게 12일 이런 식의 리듬이 나오죠. 그러면 이건 가상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6일 올라왔으면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인다? 그럼 연장파 되면 이렇게 가버려요. 6일이나 7일 이렇게 가버려요. 이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은 자연스럽게 독특하지 마. 너는 습성이 뭐냐? 이평선을 타고 가는 습성, 뭐 흔들어대는 습성, 날짜를 지키는 습성, 각각 어떤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제가 그죠? 예를 들어 삼각 수렴을 한다. 보니까 계속 수렴하네. 이건 지금 제 가상입니다. 예. 아니면 야 특정 추세선은 절대 못 넘네. 아니면 희한하다. 이 추세선만 오면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이러면 어떻게 말로 설명이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만약에 변하는 것이 목격이 된다면 그럼 그 습성을 믿고 한번 사보고 매도를 해보고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원인을 찾으려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볼 때는 쉽게 그냥 해보는 겁니다. 방금 종목은 저도 이렇게 이제 긁어보다 보니까 6일 습성이 발견이 됐고요. 지수에서도 이제 그런 습성을 타기 시작하면 재밌는 구간들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40분 되었기 때문에 대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목들 다 꺼내가지고 이야기하면 끝이 없고요. 다시 현재 미국 선물하고 잠깐 보면 이 나스닥 선물이 여전히 좀 약하네요. 안 좋네요. 조금 약한 편이 있고 이거하고 또 본장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유럽은 어제 이제 미국 FOMC 매파적 자세 영향인 듯 좀 빠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 밤에 이제 뒤집어주면 좀 다행인데 약세면 이 다음 자리에 가서 매수하거나 하면 되겠죠.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월요일부터 이 와우넷에서 공개 방송하니까 여러분 많이 놀러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야간도 아니고 장중에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당시 시장에 대한 해설도 하고요. 장전이니까 미증시 동향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개장 이후 흐름을 한번 같이 기법과 함께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아는 체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와서 무슨 박수부대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그 유튜브 가입자 구독자를 한 1000명을 늘리려 한 게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키움 미스터리도 그렇고 시장이 급변동할 때는 바로 라이브 켜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회원분들 가이드를 하고 있잖아요. 현수물 막 다 돌아갔는데 그거 하면서 라이브를 켜려고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로는 장중 라이브로 사실 한 번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말았는데 저기서는 아예 리딩 자체를 실시간으로 하게 되고 그것을 우선 미리 열어놓고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장준이 캡처 떠났던 것 중에 하나 그림 보면 이번에 스페인 방문했을 때 스페인 측에서 우리나라에게 유럽에서 사람이 만든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 그러죠. 여기 보면 우리 이제 한반도인데 여기 보면은 너무 가까이 그려놓긴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일본 대마도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아니 가깝네요. 이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치안 이래놨는데 이게 그거더라고요. 뭐냐면 한자를 우산국의 우를 그 일천천자로 잘못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울릉도 독도예요. 울릉도 독도고 여기가 우리가 조선의 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설에는 스페인에서 자동차 산업이 이제 관광 산업이 굉장히 크고요.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GDP의 10% 수출이 한 15%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닛산이 그냥 임의로 문 닫아 버렸습니다. 닛산 자동차가. 그래서 수만 명이 실직을 하고 이러면서 그 혜택을 많이 줬다 그러는데 그래서 일설에는 일본이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면서 더더욱 우리나라에 대한 대접이 굉장히 융숭하다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요거는 그냥 정치하고 전혀 상관없이 뉴스에 나왔던 내용 중에 유럽 그리고 스페인에서 발견된 고지도 속에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혀주는 그런 자료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방문 시에 공개를 해주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